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아마 베트남의 한 달살이 생활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채널 안에 몇 년 전에 찍어놨던 베트남 한 달살이 영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 물가도 오른 만큼 이 베트남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가를 아주 세밀하게 반영한 리뉴얼한 한 달살이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베트남 생활이 5년 차에 다 접어들었지만 제가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로 지금 생활이 약간 변경된 상태고요. 배가 많이 불렀죠? 한국에서 임신 초기 기간을 보내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태교 여행 겸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뷰모리샵 관리 겸 나트랑에 최근 한 달을 꽉 채워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왔단 말이죠. 이번에 어느 때보다 이 영상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계부를 매일매일 작성을 했었고요. 그 부분 샅샅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2인 부부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사용했던 총 금액 4,953만 4천동입니다. 한화로 약 28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이랑 비슷하겠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단 말이죠. 저희도 이 마지막 정산을 하면서 엑셀을 싹 써서 마지막 금액을 보니까 이번에 진짜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좀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5년차 거주자의 시선에서 쓸 때는 확실히 쓰고 불필요한 관광 비용은 쏙 뺀 진짜 현실적인 라이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임산부로서의 생활이 같이 곁들여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한 생활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280만 원이 어디에 쓰였고 어떻게 쓰였는지 항목별로 탈탈 털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지 여행 꿀팁들 반대로 베트남에서 진짜 이것만큼은 아끼지 말고 쓰자 할 만한 것들까지 전체 다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한 달 살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짜 현실적인 가이드가 될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한 달 살기 예산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숙소 비용이겠죠. 저희는 이번에 아파트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한 달 월세로 1,900만 동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기본 관리비 80만 동, 수도 전기세 120만 동, 그리고 주 1회씩 청소 비용 64만 동까지 해서 거주 부분에 있어서 총 2,164만 동, 한화로 약 122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 생활에서 월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요. 나트랑에 최근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러시아 관광객, 그 다음에 장기 체류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 호텔, 숙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묵었던 이런 아파트류 말고 원래 평소에 자주 가던 호텔들도 같이 가격 상승을 다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아파트에서 1년에 1,350만 동 월세로 지냈었고요. 아무리 단기 임대라 하더라도 한 달에 1,600만 동이 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체감상 이 숙소 물가만 해도 한 20%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낮장 한 달 살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저렴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만 한국도 그렇잖아요.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번이 태교여행 겸사 오기도 했고 가게가 시내 중심 쪽에 있다 보니까 위치 좋은 투룸의 아파트를 거주하다 보니까 숙소 비용이 조금 더 높게 측정된 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냈던 아파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랜선 집들이 해서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 집에 살았길래 그 금액이냐 하시는 분들의 궁금함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내에서 약간만 멀어지면 약간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또 구하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그런 숙소들 어디서 찾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베트남은 어떤 SNS보다도 이 페이스북 그룹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숙소 구하실 때는 페이스북 검색창에 낮장 아파트먼트, 낮장 렌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매물들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거기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치면 이 사진에 속는 경우도 굉장히
않습니다. 사진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갔을 때는 뭔가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하자가 굉장히 많다든지 너무 더럽다든지 첫 입주 때 사진을 가지고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달 살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30일보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2, 3일 동안 집을 실제로 방문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계약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물을 보는 게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숙소 비용 안에 주 1회씩 청소 비용 64만 동, 저건 뭘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이거는 베트남에서 정말 놓칠 수 없는 베네핏이라고 봐야겠죠. 베트남은 워낙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황제 서비스처럼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이 청소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시간당 8만 동에 이용을 했었고요. 청소 서비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입주하실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 청소하시는 분 연락처 보내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혹은 내가 머물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엘리베이터에서 오다 가다 자주 만나실 수 있을 텐데 연락처 구하셔서 청소 요청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시간당 8만 동 정도에 저는 이용을 했었고요. 너무 비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내 손 더럽히지 않고 한 달 내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보니까 이왕 이 베트남에서 한 달 살이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의 질을 팍팍 높여주는 청소 서비스 한 번 더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처럼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거나 뭐 에어비앤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호텔에 장기 투숙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요즘 숙소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하루에 뭐 한 3, 4만 원대의 조식 주는 호텔에 묵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아파트처럼 취사는 어렵고 호텔은 원룸식이라 좁은 걸 감안할 수 있다면 매일 수건도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조식도 나오는 서비스가 그 호텔 숙소비 안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아파트 월세, 관리비, 수도, 전기세, 인터넷비까지 다 포함되는 그 금액이나 사실 호텔에서 한 달치 묵는 금액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가격 차이가 막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 거주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외식을 하기보다는 좀 집밥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임당인 상태로 갔기 때문에 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의 여행 스타일이 휴식에 좀 더 가깝다, 뭐 여행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신다면 호텔 선택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텔 장기 투숙도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바로 식비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또 되는데요. 저희 부부의 이번 한 달 식비는 총 2,172만 6천 동, 하나로 약 12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뉴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아니 쌀국수가 한 그릇에 2, 3천 원 하는 그 나라에서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많이 나왔냐 의아해 하실 텐데 샅샅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식비 부분에서 제가 가계부를 열심히 썼는데 베트남식이 290만 동, 한식이 약 605만 동, 외국식이 561만 동, 마트에서 장본 게 646만 동, 커피숍에서 약 69만 동, 이렇게 낱개로 나눠진 금액을 보면 베트남 음식을 되게 안 먹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날짜로 세어보면 한 달 중에 반은 베트남식으로 먹었더라고요. 하루에 이 베트남식은 2번 먹은 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즐겼던 편인데 2인 기준 한 끼에 약 15만 동, 8천 원 정도의 수준이니까 정말 저렴하게 즐긴 건 팩트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베트남 여행을 간 것보다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메뉴를 도전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제가 임신 상태로 가다 보니까 너무 가판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길거리 로컬 음식들은 좀 피하게 됐고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위생적인 식당, 실내 식당을 찾아갔던 것도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부대찌개 같은 한식도 굉장히 든든하게 잘 챙겨 먹었었고 피자나 일식 같은 것도 다양하게 즐기다 보니까 평소에 먹었던 것보다는 이 식비 예산이 좀 높게 측정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본 거는 약 35만 원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장본 내역으로는 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컵이나 주방 세제 등등 기본 생필품 같은 것들도 같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보다 엄청 싼가라는 생각도 그렇게 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트도 현지 마트가 있고 한국 K마켓이 있기 때문에 한국
K마켓에 가면 진짜 한국 물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을 먹는다라고 쳤을 때도 베트남 소세지는 베트남 햄의 그 향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져요. 스팸을 고르게 되면 한국만큼 당연히 비싼 스팸을 고르게 되고, 라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답니다. 롯데마트에서 사는 라면은 이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맛이 좀 달라요. 하물며 면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라면도 K마켓에 사서 일부러 구매를 하기도 했던 것 같고, 김치 부분도 한국이었다면 엄마 집에서 김치를 가져왔겠지만 이 마트에서 사 먹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한국에서는 이 35만 원 장본 비용이 뭐 되게 큰 돈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베트남 물가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2인 기준의 마트 물가 의외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거주하는 입장이 아니라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베트남 음식 비중이 저희보다 높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치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썼던 약 123만 원 정도의 식비보다는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식비는 조금 더 적게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술, 특히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술을 못 마시고 이제 남편만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맨날 하루가 끝나면 저녁 때 거의 반주를 늘 했었기 때문에 소주 값 부분에서 많이 아꼈지 않나. 저까지 술을 마셨더라면 최소 30만 원 정도는 더 썼을 것 같아요. 취향에 맞춰서 이 예산을 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술을 안 먹고 난 베트남 음식을 즐길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식비 부분은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진행이 될수록 약간 제 모든 게 들통나는 기분이긴 하네요. 뭔가 되게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바로 교통비입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교통비는 총 193만 3천 동, 하나로 약 11만 원 정도인데요. 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베트남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아주 짧은 거리라도 한 700m, 800m 되는 거리라도 택시를 이용을 합니다. 거의 매일 택시를 타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기본 요금이 한 1,500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쓴 돈이 이 한국에서 자차 타고 이용했던 비용의 거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단 말이죠. 특히나 근데 이번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 비용으로 어디 관광지를 가지를 않았고, 만약에 갔더라면 정말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시내에 저희 가게가 있기 때문에 시내 쪽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또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 중에 나트랑이 아직 낯선 동네다, 많이 둘러보지 않은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요 관광지를 열심히 돌아다니시거나 근교 여행지인 팔랑이나 달랏을 또 이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교통비 예산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년차 거주자의 이 교통비 절약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베트남에 오기 전에는 그랩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저희는 인드라이브 어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랩도 많이 쓰지만요. 인드라이브는 요금 자체를 내가 직접 제한해서 기사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랩보다 더 알뜰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기본 요금 자체도 그랩은 3만 동이지만 인드라이브는 2만 5천 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시내에서 이 베트남 나짱의 깜랑 공항까지 갈 때는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저렴한 택시를 찾기 위해서 25만 동짜리 택시가 없을까 막 예약하면서 만나가지고 저녁에 막 시간 맞춰가고 그랬었는데, 은근히 그것도 하나의 일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더라고요. 이제는 예약 없이 그냥 인드라이브로 부릅니다. 이 뭐 밤 시간대에 보통 비행기가 많다 보니까 잡힐까요 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던데 잡힙니다. 많습니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공항까지도 평균 한 27만 동에서 한 30만 동 정도면 가는데, 예약해서 가는 25만 동보다 몇 천 원이 조금 더 비쌀 수 있더라도 그냥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부를 수 있는 편리함이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꿀팁인데요. 택시 이용하실 때 카드를 걸어 놓으시면 약 10% 정도의 수수료가 더 붙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편리하기는 한데 뭐 수수료나 환율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더 붙습니다. 그리고 그랩 예약하실 때 아래 부분에 쿠폰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늘 있었던 것 같아요.
10%나 뭐 5%나 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먼 거리를 간다고 할 때는 선택하셔가지고 할인 받으시면 너무 좋겠죠. 조금이라도 난 이 택시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결제를 오히려 전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현금 결제를 했을 때는 예약 취소하면서 생기는 뭐 그런 결제 오류 문제도 확실히 덜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는 베트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사지 비용입니다. 저희는 남편이랑 둘이서 한 달 동안 90분의 마사지 총 3회를 받았고요. 비용은 181만 5천 동, 하나로 약 10만 2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1인당 1회에 거의 18,000원 정도로 받은 거예요.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낮장이 좀 마음에 들어서 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고급지고 막 비싼 스파 이런 데보다는 내가 자주 가는 로컬 마사지샵 하나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거 없으시다면 저희 마사지 추천 영상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마사지 샵을 이용했을 때의 기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명에서 받으면서 이 마사지 비용으로 100만 동을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태교 여행 겸사 오기도 했고, 제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 컨텐츠도 만들 겸해서 굉장히 자주 받으려고 했었지만, 임산부 마사지는 좀 받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배당김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임신 중에는 몸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싶었지만 좀 소소하게 한 달에 3번밖에 받지를 못했다. 조절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영상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 같이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뭐 기타 비용들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빈맥 국제병원에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이 뱃속에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였는데, 이 병원 비용은 초음파와 진료비 포함해서 110만 동, 하나로 약 6만 5천 원 정도 나왔고요. 빈맥 국제병원 영상도 같이 올라가 있지만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용하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한 달 살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병원을 가면 좋을지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또 다른 경비로는 쇼핑, 즉 선물 비용인데요. 룰루레몬의 쇼퍼백과 알로 가방 하나랑 롱샹 가방 미니 사이즈를 총 7개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7개 가방에서 총 132만 동, 약 7만 5천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트랑 물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짱이 쇼핑 성지다 하는가 봅니다. 이 짝퉁은 아무래도 짝퉁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매 눈으로 잘 체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롱샹 가방은 정말 이제 베트남에서 사가면 너무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짝퉁은 사이즈가 커질수록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액세서리, 지갑, 작은 가방 이 정도는 저는 정말 추천할 만하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이 외에 쇼핑 예산 따로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뷰모리샵이 있기 때문이죠. 주변 지인분들께 드릴 만한 선물은 저희 샵 선물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샵에서 보통 다 해결을 합니다. 저희 뷰모리샵이 지금 2년이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2년간 정말 많은 지인분들께 이런저런 선물들을 많이 갖다 드렸는데, 이제는 올 때 그 선물 다시 가져와라, 재구매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굳이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 뷰모리샵 제품들로 정말 캐리어가 이미 꽉꽉 채워진 상태였답니다. 나트랑과 다낭에 있기 때문에 그 2군데 방문하시는 곳들은 정말 선물하고 칭찬만 돌아오는 그런 뷰모리샵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짱에서 한 달 생활비 모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공료를 제외하고 총 280만 원, 인당 14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베트남 생활 해볼만 하실 것 같은가요? 한 달 살기 비용 괜찮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이미 5년을 살았고, 일반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쓰고 어떤 부분은 적게 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계부를 쭉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아끼자면 인당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한 달 살기 가능하겠구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또 그치만 이왕 베트남까지 한 달 살이를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의 그 스트레스, 한국에서의 그 물가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도 알뜰살뜰 살아보겠다고 여행 오시는 건 아니니까 유명한 관광지도 좀 다 둘러보고 뭐 맛있는 음식도 부족함 없이 실컷 베트남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 부부의 실제 한 달 생활비, 아주 리얼한 생활비, 현실적인 가이드가 될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최대한의 선에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 가져올게요. 안녕!